안녕하세요. AIMS 석사과정 이유하입니다. 핸즈온 라지 랭귀지 모델의 챕터 3, Looking Inside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하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트랜스포머 언어 모델의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트랜스포머 LLM의 동작을 이해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텍스트를 입력받고 텍스트를 생성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델은 텍스트를 한 번에 생성하지 않고 실제로는 한 번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을 합니다. 이 해당 그림은 입력 프롬프트에 대한 반응으로 토큰 생성의 4단계를 보여줍니다. 각 토큰 생성 단계는 모델을 통한 한 번의 포워드 패스입니다. 즉, 입력이 신경망으로 들어가 계산이 필요한 곳을 통과하여 다른 쪽 끝에서 출력을 생성합니다. 각 토큰이 생성된 후 다음 생성 단계를 위해 입력 프롬프트를 수정하여 출력 토큰을 입력 프롬프트 끝에 추가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어라는 토큰이 출력되어 다음 프롬프트 끝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모델이 입력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다음 토큰을 예측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를 오토그레시브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트랜스포머 LLM에는 토크나이저와 랭귀지 모델링 헤드, 즉 LM 헤드라는 두 가지 핵심 구성 요소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전 챕터에서 토크나이저가 텍스트를 토큰 아이디의 시퀀스로 분해하는 방법을 보았는데 이 시퀀스가 모델에 입력이 됩니다. 토크나이저 다음에는 모든 처리를 수행하는 트랜스포머 블록의 스택인 신경망이 이어집니다. 그 스택 다음에는 LM 헤드가 오며 이는 스택의 출력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 토큰의 확률 점수로 변환합니다. 토크나이저에는 보캐뷸러리라는 토큰 테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은 이 보캐뷸러리에 있는 각 토큰과 연결된 토큰 임베딩, 벡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각 토큰에 대해서 프로세스는 순서대로 스택의 각 트랜스포머 블록을 한 번씩 통과한 다음 LM 헤드로 이동하여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를 출력을 합니다. 앞서 LM 헤드에서 출력된 다음 토큰의 확률 분포에서 토큰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간단한 디코딩 전략은 항상 가장 높은 확률 점수를 가진 토큰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방법은 대부분의 사용 사례에 대해 최상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접근법으로는 약간의 랜덤성을 추가하거나 때때로 두 번째나 혹은 세 번째로 높은 확률 토큰을 선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의 아이디어는 확률 점수에 기반하여 확률 분포에서 샘플링하는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디어라는 토큰이 다음 토큰이 될 확률이 40%라면은 이 디어라는 토큰을 무조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디어 토큰이 40% 확률로 선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머지 다른 모든 토큰들도 그들의 점수에 따라 선택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의 가장 매력적인 특징 중 하나는 이전 언어 처리 신경망 아키텍처보다 병렬 컴퓨팅에 더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토크나이저가 텍스트를 토큰으로 분해하고 그런 다음 각 입력 토큰은 각자의 계산 경로를 통해 진행됩니다. 현재 트랜스포머 모델에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토큰의 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데 이를 컨텍스트 랭스라고 부릅니다. 각 토큰 스트림은 입력 벡터로 시작합니다. 스트림의 끝에서 모델의 처리 결과로 또 다른 벡터가 나타납니다. 텍스트 생성의 경우 마지막 스트림의 출력 결과만 사용을 하여서 다음 토큰을 예측을 합니다. 해당 출력 벡터는 다음 토큰의 확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LM 헤드에 대한 유일한 입력 벡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모든 이전의 토큰 스트림을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토큰을 제외하고 다른 토큰의 출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아웃풋 벡터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뒤에서 배울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에서 이전 아웃풋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계산 과정이 필요합니다. 모델이 이전 계산의 결과를 캐시할 수 있게 되면, 즉 이 결과들을 저장할 수 있게 되면 이전 스트림의 계산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키 앤 밸류 캐시라고 불리는 최적화 기술로 생성 과정의 속도를 상당히 향상시켜 줍니다. 이 해당 코드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고 캐시를 사용할 때와 사용하지 않을 때의 속도를 비교합니다. 100개의 토큰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고 유즈 캐시라는 변수를 true와 false로 설정함에 따라 이 캐시를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캐시를 활성화했을 때 100개의 토큰을 생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5초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이 캐시를 활성화하지 않았을 때는 21.8초로 이 캐시 유무에 따라 시간 면에서 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블록 내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트랜스포머 LLM은 여러 개의 트랜스포머 블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블록은 입력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다음 블록으로 전달합니다. 이 트랜스포머 블록은 두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어텐션 레이어는 다른 입력 토큰과 위치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합하는 데 주로 관여합니다. 이 두 번째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는 모델의 대부분의 처리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모든 모델 계층에서 정보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이 대규모 텍스트 아카이브를 모델링하도록 성공적으로 훈련이 되었을 때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정보와 행동을 학습하고 저장을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모델이 특정 토큰을 처리할 때 문맥 정보를 통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The dog chased the squirrel because it이라는 프롬프트로 예시를 들자면 개가 다람쥐를 쫓았는데 그것은에서 모델이 이 it이라는 그것이 이후에 올 것을 예측을 하려면은 이 it이 개를 가리키는지 혹은 이 다람쥐를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훈련된 트랜스포머 모델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이 이를 판단합니다. 어텐션은 it이라는 토큰의 표현에 문맥 정보를 추가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여러 토큰 위치가 어텐션 층으로 들어가고 최종적으로 현재 처리 중인 토큰 이 분홍색 화살표 부분이 있습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그 위치에서의 입력 벡터에 작용합니다. 그리고 문맥에서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그 위치의 출력 벡터를 생성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 또한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현재 처리 중인 토큰에 대해서 각 이전 입력 토큰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되어서 나온 점수를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위치의 정보를 단일 출력 벡터로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싱글 어텐션 헤드 내에서 어텐션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산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시작 위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텐션 레이어는 단일 위치에 대한 어텐션을 처리합니다. 레이어의 입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위치 또는 토큰의 벡터 표현, 이전 토큰들의 벡터 표현. 목표는 이전 토큰들로부터 관련 정보를 통합하여 현재 위치의 새로운 표현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arah fed the cat because it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의 마지막 위치를 처리할 때 it이라는 단어가 고양이를 나타나게 하려면은 어텐션은 고양이 정보를 cat이라는 토큰에서 가져와 통합합니다. 이 훈련 과정은 이 계산에서 상호작용하는 세 가지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생성을 합니다. 쿼리, 키, 밸류 프로젝션 매트릭스를 생성합니다. 어텐션은 입력을 투영 행렬과 곱하여 쿼리, 키, 값, 밸류 행렬을 생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이 행렬들은 입력 토큰의 정보를 세 가지 다른 공간에 투영하여 어텐션의 두 단계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단계는 Relevance Scoring과 Combining Information 단계입니다. 첫 번째, Relevance Scoring 단계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은 이 한 위치에만 관여를 하여 다른 위치에서 정보를 어떻게 끌어와 이 위치에 대해 정보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단계는 쿼리 벡터를 이 키 매트릭스와 곱하는 것으로 수행됩니다. 이는 각 이전 토큰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나타내는 이 점수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보 결합 단계에서 각 토큰에 연결된 밸류 벡터를 앞서 구한 이 해당 토큰의 관련성 점수와 곱하고 이를 합산을 하여 어텐션 단계의 출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트랜스포머의 작동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트랜스포머 아키텍처가 출시된 이후 이를 개선하고 더 나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더 큰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과 학습 프로세스 및 학습 속도에 대한 최적화가 포함되지만 이 아키텍처 자체의 확장도 포함됩니다. 이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영역은 트랜스포머의 어텐션 레이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어텐션 과정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계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트랜스포머가 커지기 시작하면서 스팔스 어텐션과 슬라이딩 윈도우 어텐션과 같은 아이디어가 어텐션 계산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스팔스 어텐션은 모델이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이전 토큰의 맥락을 제한합니다. 그림처럼 몇 개의 토큰을 참고를 하는지에 대한 차이를 볼 수가 있고요. 이러한 메커니즘을 통합한 모델 중 하나가 GPT-3라는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든 트랜스포머 블록에서 스팔스 어텐션을 사용을 하진 않는데 모델이 이전 토큰의 작은 수만 볼 수 있게 된다면 해당 모델의 품질이 크게 저하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GPT-3 아키텍처는 풀 어텐션과 이피션트 어텐션 트랜스포머 블록을 교차하여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블록 1과 3에는 풀 어텐션을 적용하고 블록 2와 4에는 스팔스 어텐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이 해당 두 개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진한 파란색이 현재 토큰을 처리하는 부분이고 연한 파란색이 이전 토큰들을 나타냅니다. 이 트랜스포머와 스팔스 트랜스포머 그림을 통해서 이전 토큰에 대한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쿼리 및 그룹 쿼리 어텐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전까지 설명했던 트랜스포머는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멀티헤드 어텐션은 각 어텐션 헤드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 자체적인 쿼리, 키, 밸류 행렬을 계산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멀티 쿼리 어텐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멀티 쿼리 어텐션은 키와 밸류 행렬을 모든 헤드 간에 공유함으로써 이를 최적화합니다. 따라서 각 헤드의 유일한 행렬은 이 쿼리 행렬이 됩니다. 그러나 모델 크기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최적화가 너무 제한적일 수 있고 모델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메모리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화된 쿼리 어텐션이 도입됩니다. 이는 각 헤드 수보다는 적지만 이전 어텐션보다는 더 많은 키와 밸류 행렬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그룹과 각 그룹의 어텐션 헤드가 키와 값 행렬을 공유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트랜스포머 블록에 대한 개선 부분입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의 두 주요 구성 요소는 어텐션 레이어와 피드포워드 신경망입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레지절 커넥션과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도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랜스포머 모델은 주요 구성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몇 가지 수정을 가했습니다.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차이점 중 하나는 정교화가 어텐션 및 피드포워드 레이어 이전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존 트랜스포머에서는 정교화가 이 레이어들 이후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교화를 먼저 함으로써 필요한 훈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RMS 놈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된 레이어 놈보다 간단하고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임베딩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위치 임베딩은 원래 트랜스포머의 핵심 구성 요소였습니다. 이는 모델의 시퀀스나 문장에서 토큰 혹은 단어의 순서를 추적할 수 있게 하여 언어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선된 로터리 임베딩은 절대 및 상대 토큰 위치 정보를 캡처하는 방식으로 위치 정보를 인코딩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포워드 패스에서 어텐션 단계에 추가가 되고 쿼리와 키 행렬에 혼합되어 관련 점수를 릴레번스 스코어를 위해 곱해지기 직전에 추가됩니다. 지금까지 트랜스포머의 구성 요소와 작동 과정, 그리고 최근 연구에서의 트랜스포머 개선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챕터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트랜스포머 LLM은 한 번에 하나의 토큰을 생성합니다. 해당 출력 토큰은 프롬프트에 추가된 다음 업데이트된 프롬프트가 모델에 다시 제시되어 다음 토큰을 생성하는 또 다른 포워드 패스가 수행됩니다. 이 트랜스포머 LLM의 세 가지 주요 구성 요소는 토크나이저, 트랜스포머 블록 스택, 랭귀지 모델링 헤드입니다. 토크나이저에는 모델의 토큰 보캐블러리가 포함됩니다.
모델에는 해당 토큰과 관련된 토큰 임베딩이 있습니다. 텍스트를 토큰으로 분할한 다음 이러한 토큰의 임베딩을 사용하는 것이 토큰 생성 프로세스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프로세스가 끝나갈 때쯤 LM헤드는 다음 가능한 토큰의 확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각 토큰이 가진 확률값에 따라 다음 토큰이 선택됩니다. 트랜스포머가 뛰어난 이유 중 하나는 토큰을 병렬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트랜스포머 LLM은 한 번에 토큰 하나씩 텍스트를 생성하기 위해 루프를 돌기 때문에 각 단계의 처리 결과를 캐시하여 처리 작업을 중복하지 않도록 하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포머 블록은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됩니다. 피드포워드 신경망은 정보를 저장하고 학습된 데이터에서 예측 및 보관을 수행을 합니다. 어텐션 레이어는 맥락적 정보를 통합하여 모델이 언어의 뉘앙스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어텐션은 두 가지 주요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관련성 점수를 평가하는 부분과 이 평가된 점수를 통합하는 부분입니다. 어텐션은 모든 헤드 또는 헤드 그룹 간의 키와 밸류 행렬을 공유함으로써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챕터 3에 대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